민박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29강 배열 어레이 명령. 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명령어는 ARRAY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명은 AR만 명령행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리본에서는 여기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리본 홈 탭의 수정 패널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항목이 배열입니다. 배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객체 선택 이렇게 나오죠. 수정 명령이기 때문에 원본 객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구속점 지정, 좌표 입력 연습 복습 한번 해보죠. 원점으로부터 100, 100을 첫 번째 지점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다른 지점, 제가 지금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해서 100에 100 크기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뭐 200에 2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첫 번째 점 지점 이후에는 상대 좌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 100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거리가 100, 이쪽이 100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배열 명령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자, 유형하고 나오네요. 유형 해가지고 직사각형 옵션이 있고요. 경로, 원형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옵션에도 나오죠. 직사각형, 경로, 원형. 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옵션이 직사각형 옵션은 X축으로 몇 개, Y축으로 몇 개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드는 거고요. 경로 같은 경우는 무슨 호라든지 자유곡선, 폴리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배열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원형 같은 경우는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일단 기본 직사각형 배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R을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3열, 4열 3행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립이라고 하고요. 이걸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옵션 한번 살펴보죠. 그립을 선택하여 배열을 편집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편집이 된다는 의미죠. 연관, 기준점, 개수, 간격두기, 열, 행, 레벨, 종료를 누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종료는 알겠죠, 종료. X 누르면 요대로 이제 배열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편집부터 일단 배워보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이 배열의 기준점이니까 이 배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열에 있는 화살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먼저 바깥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열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안 하시고 숫자로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4. 줄어들었죠? 원래가 4개였거든요. 4개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뭐 6 이렇게 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원본과 첫 번째 객체의 간격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뭐 전체적으로 개수를 거리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Y축의 행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걸 가지고 행 개수를 지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행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로도 입력이 가능하죠. 숫자로도 뭐 120 정도 줘볼까요? 네,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혼합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늘리면 X축, Y축 개수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아쉽게 X축, Y축 동시에 작용하는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셔야 되시고 개수만큼은 여기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볼까요? 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배열 명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과물이 되는 요 현재의 상태를 하나의 객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본하고 동일하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객체로 볼 것이냐 이 의미거든요. 연관으로 해서 눌러보시면 예와 아니오가 있어요. 예가 기본 옵션이고요. 아니오를 선택을 하면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배열이 아니라 그냥 단순 복사로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나옵니다. 연관을 선택하시게 되시면
이게 나중에 그룹으로 일체화를 시킨 것처럼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는 그런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관 옵션입니다. 기준점은 여기 표시되는 이 기준점을 어떤 특정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재지정을 하는 건데 크게 사용하실 의미는 없습니다. 자, 개수는 뭐냐면 S축, Y축, 그러니까 열하고 행의 개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가지고 숫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준점이 됐네요. 기준점이 됐는데 기준점은 뭐 그냥 ESC를 잘못 실행시키신 경우는 ESC를 누르시면 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기준점이 아니라 개수를 해야 되죠. 개수 표현식이 갖고 6 나와 있네요. 이게 열수예요, 열수. 지금 6개인데 몇 개로 하실 건가요? 이 의미거든요. 5개. 줄어들었죠? 자, 행수 지금 5개인데 몇 개로 하실 건가요? 7개. 늘어났죠? 요런 겁니다. 그리고 간격 두기는 뭐냐면 여기 이 화살표 옵션이에요. 먼저 열 방향으로 얼마, 행 방향으로 얼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66점 얼마인데 얼마로 할까요? 한 300. 늘어났죠? 자, Y축으로 120인데 얼마로 하실 건가요? 200. 네, 보이시죠? 예, 이 그립을 잡아서 수정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옵션입니다. 간격두기.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쪽 X축 방향으로 개수와 X축 방향으로 간격을 지정하는 거예요. 열은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개수와 Y축 방향의 간격을 정의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건 안 할게요. 레벨은 뭐냐면 이 층이에요. 층. Z축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좀 개수가 많네요. 개수가 많으니까 좀 줄여볼까요? 이쪽은 보이지도 않네요. 화면 밖으로 나가서 이쪽도 3x3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레벨은 뭐냐면 이 3x3을 Z축 방향으로 몇 층을 둘 것이냐 이걸 지정하는 거거든요.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지금 한 개의 층만 있어요. 4개의 층으로. 자, 간격은 얼마나 두실 건가요? 한 300 줘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 없는데요? 이거는 평면도상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층이 있는지 보이지 않죠? 자, 뷰를 한번 바꿔보죠. 자, 일단은 종료를 해야지 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뷰 명령. 여기서 뷰 입력하셔도 되시는데 여기 평면도에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됐죠? 네. 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평면에다가 3차원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맨 아래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위에 중첩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고 한 개층, 두 개층, 세 개층, 네 개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뭐 명령 취소를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배열 명령이 다 취소가 된 겁니다. 요거 다시 선택해가지고 리본에서 배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안 한 거 뭐 있나요? 레벨까지 했으니까 이건 다 끝났죠. 연관, 기준점, 개수, 간격두기, 열, 행, 레벨, 종료. 자, 내용은 많지만 이렇게 옵션은 많지만 실상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 배열 명령이 시행이 되면 여기 리본이 변합니다. 이게 뭐 이전 버전에서도 이게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토캐드 2015에서는 여기 배열 작성이라는 탭이 리본에 새로 생기면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열 지금 4개죠. 하나, 둘, 셋, 넷. 자, 수정 바로 됩니다. 여기 5개로. 자, 사이 요거 뭐 20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배열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 이런 것들 그 정확성 만들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맞춤 명령이거든요. 맞춤 전체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런 거에서 사용이 되는 이 맞춤 명령인데 요거 손쉽게 뭐 100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 명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선을 자 일단 배열을 하나 닫아보고요. 선을 하나 제가 지금 직교 모드 F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자, 섰어요. 돌아왔군요. 자, 라인 명령을 하나를 실행을 시켜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해가지고 1000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000에 해당하는
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서리부터 이 모서리까지 이렇게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케일 명령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배열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것들 전체를 일단 옮겨야 되겠죠. 자, 옮길 때는 move 명령, 기준점을 여기를 지정하고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 모드로 빼야지 되는데, 네, 직교 모드 F8 눌러서 껐고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이미 맞아버렸네요. 하하, 요게 지금 저희가 간격을 1000으로 해서 이미 맞아버렸어요. 이거 연습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은 선을 좀 길이를 늘려볼까요? 대충 이 선을 맞지 않았네요.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분이니까, 자, 1000 요거를 500 정도를 늘려볼까요? 500 이렇게. 그럼 1500이 된 거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출 때 처음에 요령을 모르면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1500 해갖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1500으로 맞추면 이 마지막 게 이게 튀어나가 버려요. 이럴 때 기준점 변경을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배열을 선택을 해주고요. 배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이쪽 코너로 옮겨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배열을 이제 이게 10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00이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체 1400에 맞춰봐. 1400. 딱 맞았죠? 딱 맞은 겁니다. 이 지금 명령 취소하고 이 선을 보면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해서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기준점 변경은 이런 때 필요한 거예요. 배열의 기준점 변경. 자, 여기 보면 원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보가 이런 건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해보시려면 연습해 보세요. 원본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바꿔주는 거고요. 대치, 항목 대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다른 객체를 선택해 가지고 원본하고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객체의 위치로 옮겨서 배열이 재생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되돌리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배열에서 안 본 옵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로 배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 배열 같은 경우는 일단 배치할 경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호로 이렇게 하고 나서 호를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런 정도면 멋지게 곡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 배치에서는 이 시작점하고 현재 객체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요거를 이 경로에 조금 가까이 가져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이걸 좀 옮기고요. 기준점 만들고 요 정도로 지금 옮겨 봤습니다. 자, 요 상태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array 배열 명령 리본에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잘못되었죠. 사각 배열이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지금 배열이 여기에서는 옵션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삼각형을 누르시면 첫 번째는 직사각형 배열이고 경로 배열이고 원형 배열인데 옵션 명령까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경로 배열 사용할 거니까 요걸 누르면 되기도 하고요. 옵션으로 실행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AR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옵션을 경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상태와 지금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의 명령 진행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경로 곡선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명령형에 떠 있습니다. 경로 곡선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클릭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경로 곡선, 이게 두 번째 경로 곡선인데 경로 곡선 두 번째 거는 지금 배열이 안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경로 곡선에만 지금 배열이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두 개를 따로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 폴리 곡선이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아마 이어졌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부지런히 진행을 해보죠. 옵션 첫 번째는 연관, 메서드, 기준점, 접선 방향, 항목, 행, 레벨, 항목 정렬, Z 방향, 종료 아는 거 우리 또 연관하고 종료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또 생소해요. 자, 내용 별거 없습니다. 자, 먼저 그립으로 하는 방법을 항시 먼저 배우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렇게 옮기는 부분이거든요. 옮기는 부분인데 지금 다르게 지금 동작이 되고 있네요. 끝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 일단 여기도 그립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예, 거리를 변경을 시켜서 몇 개나 여기에 그립을 넣을 것이냐. 이걸 지정하는 거고요. 예. 자, 여기는 원래 원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해가지고 끝점을 지정을 하면 행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다른 동작들이 지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허. 자, 여기 이해하기 힘들면 리본에서 보시면 편합니다. 리본에서. 자, 첫 번째는 항목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사이라는 옵션이 있고 전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사이 150만 하이라이트 돼 있어서 강조가 돼서 여기만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200 했더니 어떻게 됐죠? 이 안에 개수가 간격이 멀어지면서 개수가 4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요거 120. 자, 입력했습니다. 120 입력했더니 어떻게 되죠? 개수가 늘어났죠? 간격이 좁아지면서 배치 간격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옵션들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연관. 연관은 뭐라 그랬죠? 결과물을 하나의 배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개별 객체로 만들 것이냐 정의해 준다 그랬어요. 메서드. 자, 요거는 등분할하고 측정이 있는데 이거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등분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배치를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예, 측정 같은 경우는 요 방식. 사이가 그거예요. 측정은 여기 보면 사이로 보시면 되시고요. 등분할은 여기 전체를 보시면 되십니다. 거리가 720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이걸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요거 등분할 한번 선택해 볼까요? 등분할을 선택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죠? 항목 개수가 나오네요. 개수 몇 개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로 해주세요. 줄어들면서 5개로 바뀌었죠. 네. 메서드에서 등분할로 할 것이냐 측정으로 할 것이냐 이거 정의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준점 옮기는 건데 이거 호의 기준점을 이거는 기준점 지정 또는 기점 기준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멀어졌죠. 이게 멀어진 게 뭐냐면 원래 여기가 기준점이었는데 기준점을 이쪽으로 찍어주니까 이 원래 배열에 들어갔던 객체가 기준점까지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튕겨나간 거예요. 다시 기준점을 이 선에 여기에 가깝게 하려면 설정을 요 정도 해주면 돼요. 지금 제가 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왔을 때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각형들은 여기에 바짝 붙어서 배열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바짝 붙여서 기준점 만들어져. 그렇죠? 옮겨와서 바짝 붙는 거죠. 요게 이제 기준점 변경하는 방향이고요. 접선 방향. 요것도 재밌습니다. 이 접선 방향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이 객체와 이 곡선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열이 정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정의 기준을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접선 방향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걸 지금 원래 시작점에다 대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배치가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약간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죠? 거의 접선 방향, 호의 접선 방향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치가 일어난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접선 방향. 이번에는 기준점에서 이렇게 대각적으로 뚫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뚫린 거예요. 기준점에서. 다시 해볼까요? 접선 방향.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이 접선 방향이 지금 지정이 되는 접선 방향하고
예, 원본인 사각 객체하고 관계가 배열에 사용이 됩니다. 원본 객체가 여기 있었는데 배치가 안쪽으로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 방향과 원본 객체의 기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배열 정보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접선 방향이에요. 다시 원래 상태로 하려면 이런 정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이게 거의 접선이기 때문에, 원래의 접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선을 사용했을 때는 원점하고 거리가 반영이 안 되고, 그 접선하고 이 사각형의 무슨 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항목은 뭘까요? 항목 눌러볼까요? 경로를 따라 배열이 되는 항목 사이의 거리 지정 또는 표현식. 그러니까 여기 이 항목 지정되는 점에 거리 얼마나 두실 건가요? 지금 196인데 뭐 한 100만 줘보죠. 다닥다닥 붙어버리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개수는 이제 떨어지는 건 100이었는데 항목 수 지정 또는 경로. 자, 뭐 8개? 지금 한 4개만 해보죠. 어떻게 됐죠? 이쪽 방향으로 해서 거리는 100이고 개수는 4개만 설정을 한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항목 표현식. 자, 배치 조금만 늘려볼까요? 150 정도로 늘리고요. 자, 채우기. 자, 4개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표현식이라는 거는 이 끝까지 가는 걸 몇 개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대로 되는 대로 간격이 150이면 150이 다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우라는 거고, 전체 경로 채우기는 현재 개수가 지금 4인 상태로서 나눠서 안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객체 간 간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객체 간 간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수 자체를 채우는 걸로 개수를 제한을 늘려줬네요. 이게 지금 항목입니다. 항목. 표현식은 거리, 여기 간 거리. 그 다음에 그 채우를 몇 개를 채울 것이냐, 개수를 두 번째 옵션에서 하는 거였어요. 다시 120으로 줄여보고요. 자, 항목 수를 7개인데 몇 개로 지정을 할 거냐, 표현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경로로 채울 것이냐, 뭐 5개로 줄여보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행이에요. 행이 뭐였죠? 자, 열이 X축 개념이었다고 하면, 네, 행은 Y축 개념이었죠. Y축 개념. 자, 그래서 행은 이쪽 방향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줄이죠. 2를 입력을 하면 두 줄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거리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200 늘어났죠. 네. 마찬가지로 행 사이의 증분, 고도 지정 또는 표현식 이거 있는데, 이 행 사이에 어떤 이 다음번 행은 이 앞에 행보다 더 길게 뭐 만들 거냐, 작게 만들 거냐, 다닥다닥 붙일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냥 영어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과 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레벨은 이 Z축 방향으로 해서 몇 개의 층을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없었던 게 있어요. 항목 정렬하고 Z, 이게 있죠. 항목 정렬 같은 경우는, 자, 배열된 항목을 경로에 따라 정렬하겠습니까와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아니요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원본이 가지고 있던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요. 이게 항목 정렬을 사용해서 예 하면 여기 그 경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이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회전들이 다 적당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Z 방향은 뭐냐면요. 연관 기준점 접선 방향은 Z 방향. 배열 내 모든 항목의 Z 방향을 유지하겠습니까? 이게 Z축 방향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곡선이 됐을 때는요. 이런 곡선들이 지금은 XY 평면에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곡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Z축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3차원적인 곡선이었을 때는 이거를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그 의미예요. Z축 방향으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3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를 두려면 이거 명령 종료하고 여기 아까 보았던 뭐 그 남동 방향이나 남서 방향에서 보는 그 방식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열 뭐 초보자가 Z 방향까지 지금 2D 하고 있는데 3D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건너뛰기로 하죠. 자, 종료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해 가지고 편집 모드 들어갈 수 있고요. 당연히 처음에 배열 명령을 사용했을 때부터 여기가 지금 있어서 항목이나 이런 거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준점 길이 분할 뭐 항목 정렬 Z 방향 원본 편집, 네, 아시겠죠? 자, 닫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형 배열 한번 해볼게요. 원형 배열. 요거 지워버리고요. 원형 배열 하려면 아무래도 원이 있어야 되겠죠. 원 하나 그리고요. 자, 요거 이동으로 해가지고, 자, 기준점은 여기 해서 여기다 맞춰버릴게요. 네. 자, 딱 붙었죠? 네. 딱 붙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원형 배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RY 어레이로 해볼까요? 자, 명령을 다 했어요. 원형. 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 네. 배열의 중심점. 여기다 하면 되죠. 지정. 예. 자, 그립을 선택하여 배열을 편집하거나 그립 여기 있네요. 자, 요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립. 연관은 마찬가지죠. 개별 항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만들 것이냐. 요거는 뭐였죠? 개수 늘리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립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 각도가 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준점 변경하는 거고요. 항목. 항목 뭘까요? 항목. 네. 배열 항목 23개 있는데 지금 뭐 10개? 이 개수 바꿔주는 거예요. 항목. 네. 사이각. 각도죠. 각도. 37도인데 30도만 해보고. 자, 그러면 이게 배치가 안 되는 공간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채울 각도. 채울 각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채울 것이냐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행. 이게 몇 층으로 만들 것이냐. 행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채울 각도가 나왔네요. CCW는 플러스, CW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자,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는 의미예요. CW,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270도인데, 뭐, 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자, 이쪽에다 채웠죠? 네, 이 의미예요. 반대쪽으로. 요 시계 방향이 CW,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90도 한도 내에 이 개수를 다 채운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요. 행 누르면 여기 몇 개나 이렇게 몇 개의 층으로 만들 것이냐. 그 의미예요. 자, 3. 네. 나왔죠? 간격 얼마나 하실까요? 뭐 150인데 200 정도 줘보고요. 중분, 표현 중분 200 똑같이 줘.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레벨은 뭔가요? Z축으로 해서 몇 개의 축 만드실 건가요? 그거죠. 항목 회전. 네. 배열된 항목을 회전하시겠습니까? 뭐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됐죠? 이게 원래 원의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따다다다다 원에 딱딱딱 붙는 게 아니고 원본이 그냥 그 배치되는 거기에 따라서 사각형은 그대로 위치를 한 거예요. 자, 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형 극장 같은 거를 만들 때 여기가 무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의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립을 붙잡고 이렇게까지 늘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늘렸다고 한 칸 더 늘리자. 자, 늘어나봐.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향이 지금 무대를 보고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가수가 이쯤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 배치도 괜찮겠지만 가수가 여기쯤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 의자들이 모두 가수를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게 맞겠죠.
그게 바로 항목 회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면 이렇게 집중해서 가수가 여기 있을 때 모습을 의자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영화관처럼 하고 싶으면 항목 회전을 넣지 않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도 뭐 스크린이 이쪽 방향으로만 있다든지 해서 의자가 전부 앞을 바라볼 수만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료 X 누르면 당연히 끝나고요. 요거 뭐 연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 가지고 지금 원형 배열에 대한 항목들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배열 뭐 지금 배워두기는 해야 되니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초보 때는 배열 그렇게 이용할 만한 일이 많지 않고요. 특히 뭐 3차원 배열까지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보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고요. 오토캐드 2015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열을 바로 편집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밑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여기 리본에서 배열을 편리하게 다 취급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배열 명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